그래, 도널드 트럼프를 이렇게 모욕한 건 블라디미르 푸틴이 처음이야. 바로 전날인 5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중동의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평화 협정 체결을 돕겠다고까지 밝혔다. 그리고 오늘은 러시아가 카스피해의 비밀 경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어. 알고 보니 러시아는 이란을 무기뿐만 아니라 이란이 버티고 항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든 지원도 제공하고 있었어. 전반적으로 모스크바와 테헤란이 카스피해 지역을 대체 무역 및 군사물류 경로로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의 이란 지원이 전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게 전혀 그럴 수가 없어. 이란은 한 달 전에 이미 항복했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말한 그 이란과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어. 하지만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미국은 카스피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스크바로부터 미국인들에게 매우 불쾌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어.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 영상 아래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최신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타임즈는 호르무즈 해협 지역의 위험과 중동의 불안정성 때문에 카스피해가 러시아 화물을 이란으로 운송하는 가장 안전한 경로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분석가들은 한 목소리로 전 세계의 관심이 바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곳에서 전쟁의 가장 치열한 국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미 3월에 괜히 반다르 안잘리 항구를 공습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공격을 이란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이 가한 가장 중요한 타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반다르 안잘리 항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수역인 카스피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즈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않던 카스피해가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 경로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연루되어 있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서방의 제재에 직면한 두 동맹국에게 이 수로는 공개적이든 비밀스럽든 무역의 통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공급 덕분에 이란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수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카스피해를 통해 이란에 드론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전투에서 드론 무기고의 약 60%를 잃은 이란이 공격 능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물품도 공급하며 이 해협은 현재 세계 무역 흐름 속에서 미국 해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재 분석가들은 카스피해에 위치한 4개의 이란 항구가 밀, 옥수수, 동물 사료, 해바라기유를 운송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식량을 비롯해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과 기타 여러 상품들, 무기와 부품, 사료 등도 포함됩니다. 핵심은 이란이 아르무즈 해협에서 카스피해로 물류 흐름을 완전히 전환했다는 점인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무역 관계자들과 항만 통계 역시 최근 몇 달간 카스피해 운송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200만 톤의 러시아밀을 흑해를 통해 이란으로 수출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위협 때문에 카스피해를 통해 운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온갖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밀 공급이 많다고 말할 때 정말로 많다는 뜻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카스피해가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로 여겨지기 때문에 항상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무역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원격에서의 모니터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내륙 호수를 따라 러시아와 이란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들이 보통 위성을 통해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트랜스폰더를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만과 달리 미국은 카스피해에서 선박을 납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스피해에는 인접한 5개 국가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재를 우회하거나 심지어 군대를 이동시키기에 완벽한 장소를 찾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카스피해입니다. 드론 공급은 모스크바와 테헤란 사이의 긴밀한 방위 협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통해 이란의 드론 부품과 심지어 미사일 부품까지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역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했고 러시아는 이란에 부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이후 러시아가 이란의 라이선스를 받아 타타르스탄 공장에서 자체 샤헤드 드론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란으로부터의 공급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 부품을 운반하던 선박을 카스피해의 러시아 항구에서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인 2024년에 미국 재무부는 이미 이 선박과 그 러시아 소유주인 MG 플롯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에서 러시아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에게 카스피해의 전략적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분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20년 동안 발트해에서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7,200km 길이의 무역 회랑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회랑은 서부 러시아를 거쳐 카스피해 유역을 통과합니다. 서방의 무역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야망은 주로 문서상에 존재하지만 노후된 선박을 교체하고 새로운 항만 시설과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란을 별로 돕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카스피해가 미국에겐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지정학적 블랙홀과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미국 지휘 구조 자체 내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카스피해와 접한 국가들은 미국 군사 전략가들에게 있어 말 그대로 단층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육군의 유럽 사령부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를 담당하고 중부 사령부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담당합니다. 즉, 이미 사령부 간에 단절이 있는 셈입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이 5나라를 3개의 별도국이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즉, 미국 관리들조차도 카스피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카스피해의 잠재적인 중요성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미국과 서유럽의 전략가들에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그때 카스피해에 있는 함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바로 이 카스피해에서 러시아가 시리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 3번째로 카스피해가 다시 한번 서방을 상대로 한 전쟁에 이용되고 있지만 서방은 여전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크라이나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할 말씀은 제가 우크라이나어로만 진행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저녁 지나가는 하루를 정리하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새로운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뉴스를 보고 싶으시다면 들어가서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남겨주시고 물론 이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으로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